한살매 TV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비인후과 전문의 유승주입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상황에서 바깥 거동도 자유롭지 못하시고 여러 가지 마음도 울적하실 텐데 어르신들 건강 유념하시고 잘 지내시길 빕니다. 복지관 건강정보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르신들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비인후과에는 귀가 안 들려서 또는 귀에서 잡소리가 나서 방문하시는 환자분들이 많습니다. 노화로 인해서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고 실망스러운 대답을 드리게 되는 경우가 많고요. 또 진료 시간이 짧아서 자세한 설명을 못 드려서 늘 죄송했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비교적 쉽고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노인성 난청과 보청기 착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귀의 해부학적 구조를 간단하게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청각기관은 바깥귀, 가운데귀, 속귀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귓바퀴하고 소리가 들어가는 외이도는 바깥귀라고 하고요. 고막과 진동을 전달하는 귓속뼈는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노인성 난청에서 이제 손상을 받는 속귀는 달팽이관과 청신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노인성 난청은 달팽이관에서부터 청신경에 해당하는 소리를 감지하는 신경의 기능이 노화로 인해 퇴행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신체 기관과 같이 노화로 인한 기능 저하는 약물이나 수술로 고쳐질 수 없습니다. 노안이 오면 약을 복용하지 않고 돋보기를 착용하는 것처럼 노인성 난청이 오면 보청기를 사용하면서 진행 속도를 늦추기 위해서 노력하게 됩니다. 30대부터 누구나 다 조금씩 청력은 감소하게 되는데요. 살아온 환경과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체질에 따라서 조금씩 속도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전자현미경으로 찍은 유모세포 사진입니다. 정상적으로 유모세포가 깨끗이 배열되어 있는 젊은 시절에 비해서 여러 해가 지나고 큰 소음에 시달리게 되면 이렇게 손상이 되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 청력은 떨어지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병원을 찾을 필요가 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2 이상으로 소리가 전해지는 통로에 문제가 생기면 얼마든지 개선 가능하기 때문에 노인성 난청이 있으신 분들도 중2염이 있는지 외이도에 귀지가 있는지 점검을 한 번씩은 받아보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청기 착용이 꼭 필요한 시기인지 더 미룰 수 있는지 물어보기 위해서라도 방문해 주시면 좋겠죠. 오해와 진실 두 번째, 보청기를 너무 일찍 사용하면 청력의 노화가 더 빨리 진행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시력이 조금만 나빠도 안경을 끼면 도움이 되는 것처럼 보청기도 청력이 조금 떨어졌을 때 빨리 끼운다고 해서 손해가 되지 않습니다. 인간의 대화는 들은 소리를 해석하는 과정과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는 과정까지 포함하는 아주 고차원적인 능력입니다. 덜 듣고 덜 해석하면은 점점 여러 뇌 기능이 함께 떨어지고 치매도 촉진되기 때문에 보청기를 빨리 끼우는 것이 더 권장됩니다. 보청기는 비싼 것일수록 좋다. 모든 물건이 그렇듯이 보청기도 비싼 게 여러 가지 기능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더 고급스러운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본인의 시력에 맞지 않는 안경이 비싸도 소용이 없는 것처럼 보청기도 더 값싸고 증폭 능력이 큰 거를 착용하는 분들이 더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인의 경우에 맞는 보청기를 선택하는 게 좋겠죠. 안경이 비싸도 시력에 맞지 않으면 소용이 없듯이 보청기도 본인의 상황에 따라서 가격과 상관없이 잘 선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최근 의술이 발달해서 달팽이관 이식 수술을 통해서 청력을 회복할 수 있다. 이것은 매우 한정된 경우에만 그렇습니다. 청력을 보청기로 도와준다는 것은 본래의 기능을 그대로 증폭해서 도와주는 것인 반면에 이 인공와우 이식이라는 것은 기본의 시스템과 다른 새로운 전기 자극을 이식을 통해서 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과 같은 아주 큰 재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수술도 크고요. 그러니까 거의 못 듣는 어르신들한테만 적용이 되고 오랜 기간 못 들어서 새로운 시도를 감행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 힘들게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공와우 이식 수술을 받으면은 보청기 낄 필요 없이 청력이 회복된다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노인성 난청의 진행 속도는 어느 정도 유전적으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로운 요소를 가능한 줄여가면서 진행을 늦추고 더 여생을 편안히 보내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예방과 관리에서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라도 소음을 줄이는 것입니다. 본인이 사시는 주거 환경, 직장 또는 취미 활동에서 불필요하게 큰 소음에 노출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너무 작은 소리에 속상해하지 마시고 큰 소음이 있는지 여부만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금연입니다. 담배는 모든 신체 말단 기관의 혈류를 감소시키기 때문에 달팽이관과 유모세포에 가는 혈류가 중요한 이 난청과 싸워나가는 과정에서는 흡연이 굉장히 해롭게 됩니다. 금연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장기간 복용하는 어르신들 약물이 있을 겁니다. 그 중에 청력을 떨어뜨리는 부작용이 조금 있는 게 있는지 처방하시는 의사한테 한 번쯤은 질문을 해서 점검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 담배와 마찬가지로 혈류를 감소시키는 질환들, 동맥경화가 있다든지 당뇨가 있다든지 고혈압이 있다든지 하는 것을 관리를 게을리 하시면 안 됩니다. 약을 꾸준히 드시고 의사의 지시에 따라서 그 혈류가 악화되지 않도록 관리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보청기 착용을 너무 주저하시면 안 된다는 문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청기 착용의 정확한 시기는 없지만 보통 청각역치가 50dB를 넘어가면 착용을 권장하게 됩니다. 보청기는 부족한 청력을 도와줄 뿐 아니라 노후의 전반적인 생활을 개선시켜 드립니다. 보청기 착용을 너무 미루고 청력이 나빠지는 대로 두시면은 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경보음, 자동차 크락션이라든지 위험 상황을 피하지 못해서 위험해지실 수도 있고,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사람과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해서 사회적 고립이나 우울증을 느끼게 되고 치매에 빠져드는 경향도 더 빨라지게 됩니다. 보청기 소리도 소음이기 때문에 난청이 더 나빠지지 않도록 필요한 시간 외에는 빼고 지내야 한다. 정답은 X입니다. 노인성 난청은 소리를 듣는 능력과 함께 해석하는 능력도 떨어지는 겁니다. 지속적인 보청기 착용을 통해서 남은 뇌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기능이 떨어진 주파수별로 본인에 맞춰서 조절을 해놓은 게 자기 보청기입니다. 자신에게 맞춰서 증폭시켜 놓은 음은 달팽이관에 추가적인 해를 주지 않는 난청을 악화시키는 소음이 아닙니다. 노인성 난청으로 진단받은 후에도 생활 습관과 환경을 개선하여 진행을 늦출 수 있다. 정답은 O입니다. 젊은 시절의 청력으로 다시 되돌아갈 수는 없지만 금연, 동맥경화증 관리, 소음 조절, 맞춤형 보청기 착용 등으로 남은 청각을 유지해 나가야 됩니다.
혹시라도 틀리신 분들은 영상을 다시 한번 보면서 노인성 난청에 대해서 한 번 더 꼼꼼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노인성 난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희망적인 해답이 적은 분야이지만 오해하기 쉬운 부분들에 대해서 어르신들께서 정확한 지식을 갖추신다면 좀 더 나은 여생을 누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사항이나 알고 싶은 정보가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비인후과 전문의 유승규였습니다. 감사합니다.